무역 혈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의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라인에 설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비유되곤 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단에서는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일단 곽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했고 또 중국은 이 글로벌 기술 IT 기업들을 소집해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죠, 이게 지금 상황은? 저는 4월 4일하고 5일 양일에 걸쳐서 불렀는데요. 네. 이제 NYT 뉴욕타임스 보도는 8일자에 나왔고요. 네. 우리는 전혀 모르다가 이게 NYT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각화 차원을 넘어선 해외 탈출이 중국 탈출이 있다면 처벌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협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 국무부도 마찬가지로 당일날 한미 경제 안보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G 인프라 조달 과정에서 통제받지 않고 강요받을 위험이 있는 화웨이 등 공급자들의 위험성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 미중이 전격적으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부른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델 그리고 영국 ARM 이른바 반도체 업체들 또 글로벌 IT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화해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상호 의존 관계가 굉장히 크죠.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를 통해서 소위 그 5G 분야의 선도주자로 부상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D램 반도체 분야에 세계적 8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네. 이 화웨이는 시스템 반도체 계통으로 이미 장비 쪽에서 40% 이상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이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걸 붙였고 네. 화웨이 제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압박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안정성이 있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걸 쓰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소위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국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 어렵게 된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강 교수님 말씀 또 곽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은 상황인데 청와대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는 고심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호주랑 일본은 그래도 좀 미국 사이드 쪽으로 좀 치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국이 이제 지금 편가르기가 거의 보이는 상황이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제일 먼저 돌아섰고요. 네. 그다음에 호주 돌아섰고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정도가 이제 돌아선 상태이고 중국 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이렇게 해서 이제 편가르기가 거의 됐는데 유럽은 조금 독특해요. 유럽 시장의 5G 시장이 거의 40%가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많이 거기 채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은 미국 편으로 붙은 반면에 네. 독일, 프랑스는 화웨이를 계속 허용하겠다라고 그래서 아예 중국 편으로 붙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종 연행 뭐 이런 표현을 아. 우리 옛날 삼국지 보면 나오는 예. 건데 네. 그런 게 지금 아주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상황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랬지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는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한 시스템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얘기하면서 뭐 블랙리스트 만든다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중국판 그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네. 국가기술관리 안전관리 명단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자신들도 보호하겠다. 이렇게 네네. 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냥 겁박하고 가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더 고민이 많은데 지금 그 곽 교수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IT 산업, 특히 5G 산업 같은 경우는 신생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뭐 정부가 압박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덮는다고 그거를 다른 걸로 만회하거나 커버할 방법이 당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화웨이 제재하다가 8월 17일까지 90일간 또 유예를 한 거거든요. 아직 시간 여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도 미국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이 빨리 타결되길 바라고 조금 미국의 요구를 많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거의 맞불 작전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형태가 되니까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고민이죠. 네네. 이제 사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겠죠. 네, 네. 아무래도. 예, 참 이 미국 편에 서자니 중국의 압박, 제2의 사드 보복도 우려가 되고 그러다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우리가 중국 자신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 둘 중에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전투 상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끼어서 미국 중국 의존이 한 27% 2018년 기준, 네. 미국 의존이 12% 정도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반을 중국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90% 가까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란 말이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사람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무역 전쟁을 양쪽에 하다 보니까 지금 스탠스 취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안미 경중 이렇게 해서 안보는 미국에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버텨왔는데 2016년 사드 이후에 이게 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제 미국의 안보 시스템이 중국이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이 하는 게 이제 2016년 사드가 첫 경험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화웨이 사태는 이 사드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이게 IT 산업이라는 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화웨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5G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스마트폰 산업에서도 삼성에 의해서 세계 2위 업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삼성 그렇다면 반도체 수요가 엄청난 것이 화웨이인데 네. 이제까지 화웨이의 2018년 우리 기업이 수출한 금액만 106억 달러예요. 네, 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거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요. 30대 초반인 삼성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39%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라 네. 이게 만약에 미국 편을 들다가 화웨이가 정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한국 기업 제재하겠다고 나오면 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네. 어떻게 우리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이니까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양해를 중국에 하는 대한, 것,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주 고도의 외교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냐 안보냐 둘 네.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게 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경제 안보가 지금 사실은
사드 보복, 제2의 사드 보복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때하고 조금 다르다. 이게 더 이제 확산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네. 두 가지 경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사드는 롯데에 대한 보복이었고 롯데는 네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소비재, 유통 이런 쪽이었고 이제 여행객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은 별로 손해가 안 가는 보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자신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피해를 보는 보복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런 IT나 5G 분야 이 분야를 가지고 보복을 잘못하면 자신들도 엄청난 내상을 입는 구조가 돼 있죠. 지금 그 핸드폰을 놓고 보더라도 네. 핸드폰은 경쟁입니다. 우리 네네. 제품과 중국 뭐 화웨이라든지 그렇죠. 샤오미라든지 경쟁인데 부품은 완벽한 협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면서까지 과연 여러 나라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사드는 한미 동맹에 의한 한국과 중국의 다툼이 컸는데 뭐 지금은 일방적이었지만.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독일, 영국 뭐 다 다른 얽혀 나라가 있으니까요. 얽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거를 중국도 쉽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경제권으로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뭐 이 무역 의존도가 미국과 중국 합쳐서 40%고 홍콩까지 합치면 47%예요. 거의 절반.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계속 가면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한 피해를 보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더라도 둘이서 미중이 좀 잘 해결을 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많이 뭐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또 정부가 나선다고 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한 메커니즘을 양쪽이 강변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한쪽을 지나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갈 데가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예. 그거는 미중 양국 모두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러고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네네. 뭐 이런 방법이 오히려 이게 전략적 모성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네. 기본적인 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지키려는 노력을 일단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다만 그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이 미중 갈등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산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안 구체적인 나온 거 거는 없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스탠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8335님은 스위스가 강대국 사이에 지리적으로 노른자처럼 끼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5849님은 요즘 중국산이면 거르고 봅니다. 사드 또 미중 전쟁 너무 우리를 무시하네요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자리 2375님은 국가 안보 때문에 미국 편에 서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2533님은 국가 안보를 위하거나 기본적으로 인권이나 시장 자유 경쟁에서 고려를 할 때 뼈를 깎는 고통으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2402님은 매번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는 우리 경제가 서글프네요. 경제 성장만이 답이겠네요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4365님은 정부가 트럼프, 시진핑 두 분을 중재하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굉장히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좀 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편에 섰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중국 편에 선다고 해서 뭐 딱히 좋아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아까 편에 뭐 선다는 교수님도 얘기는 말씀하셨던 이제 것처럼. 중국이 이제 수출 금지를 하지 말라.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계속 반도체 수출을 해달라 이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을 이제- 등지는 일이 될 수도 그렇죠. 있기 이제 때문에. 그렇게 그럼 우리 반도체 수출만 한다고 그러면 화웨이의 5G 통신망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도 세계 2위라고 그랬죠. 네. 그게 살아났냐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인텔하고 PC 쪽에 인텔하고 거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끊어가지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새로운 개발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반도체만 공급한다고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 중국 편에 두면 미국이 안보를 고려를 해서 한국과의 동맹과의 소통 방법을 재고려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보가 없으면 한국은 이제 위성도 못 띄우고 그런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지금 껴있는 상황이라
중국 편에 서는 것도 그렇게 방법은 경제적인 뭐 아니네요. 이점을 뭐 사들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미중 협상이 뭐 워낙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G20 회의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어때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사실 뭐 오래전부터 예. 저도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역 전쟁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네.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이제 관세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술 패권 전쟁으로 왔고 요즘 다시 환율 금융까지 지금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사회문화까지 확대가 돼서 뭐 유학생 경계령도 내리고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가는데 결국의 종착역은 제도, 가치, 뭐 인권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네. 이렇게까지 가는 큰 카테고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그런 잘 전략을 짜서 중국을 압제하고 더 이상 미국의 도전자가 못 되게 하는 큰 틀은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대중 압박도 세련되지는 못했죠. 이 디테일한 거는 많이 네.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G20에서 그럼 만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만날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하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라도 포인트를 잡자. 그렇다면 그건 결국 관세가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11차례의 무역 협상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럼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해 줄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 중국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냅백 조약을 둬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기는 갖고 있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걸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금방 네.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얘기가 된다면 약간의 그 어떤 양측 간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지 않겠느냐. 문효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지금 토대 위에서 하자. 핵심은 바로 관세.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법화 우리나라 네. 법을 니네가 왜 만들려고 그래 하는 그 소위 주권 침해 이 부분인데 주권 침해는 조금 놔두더라도 관세 문제라도 조금 일단은 그 낮은 수준이라도 된다면 위기 관리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좀 살펴보고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212님이 한국 전쟁 시 통일을 방해한 중국에 속국처럼 다시 고개를 숙일까요?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6955님은 한국이 중국의 비중량이 크듯이 중국도 한국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자세만 취하고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146님, 과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끼어 살기 위해서 광해군이 현명하게 중립 외교를 펼쳤던 것을 기억합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그리고 동국대 광노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